네,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3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3부에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잘 쉬셨어요? 네. 잠깐 10분간의 꿀 휴식이었던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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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선호 선수. 이거 누가 전문가님, 근데 지금 말이 좀 끊겨서 들리네요. 말이 끊겨서 들린다고요? 네, 지금 또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이거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저랑 그래요? 인사하는 거 싫으세요, 전문가님? 아닙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살짝 오그라든 느낌은 있었는데 그래도 할 만했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저한테 이런 거 부탁하지 말고 혼자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역시나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우리 김대명 전문가. 네. 좋습니다. 다시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에 해주셨던 주식 강의 이어서 해볼 텐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락호락하지 않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님. 네. 네, 주식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말에 뼈가 있네요. 자, 네, 일단은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의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지금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흐름이 끊겨서 또 다시 또 한번 요점만 또 간단하게 좀 정리를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한번 시세 분출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5에서 한 20%대의 상승폭을 또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소성이 굉장히 강하다. 거기에, 자, 이렇게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그죠?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제 또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속에서 자, 시세 분출이 나올 때는 보시면은 자, 이걸 차트를 조금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약간 줄여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세 분출이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의 이 분봉에서의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시세 분출이 안 나올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 때 거래량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세 분출이 일봉상에서 여러분들이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데 갑자기 그 종목이 상승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갑자기 커집니다. 분봉에서 갑자기 커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전에 나타나지 않던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은 이런 분봉 흐름 자체가 일봉에 매집되어 있는 그런 패턴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들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나 이제 시작할 거야. 상승 시작할 거야. 매집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오면은 15에서 20%대의 급등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추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한번 급등하기 시작하면은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15%대, 20%대까지의 상승폭이 그 종목이 갈 종목이라면은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자, 상승세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매매를 하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빨리 포착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승하는 시점에서 바로 그런 특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권이 들어오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 바로 이제 또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이제 매매 방식을 이제 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냐가 문제인데 자,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에서 딱 한 15%대 20%대의 상승폭을 만들어준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이제 매매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한 12%대 구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꽤 많은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지의 그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 종목이 이제 13% 아니 뭐 15%대까지만 가고 바로 밀려버릴 수도 있고, 또는 뭐 15%대 가지 않고 15%대에서 다시 20%대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추세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 종목이 얼마만큼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추세를 봐야 되는데, 그러한 추세들을 볼 때는 뭐냐면은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은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큰 눌림을 보셔야 돼요. 잦은 눌림을 보시면 안 되고요. 큰 눌림을 보셔야 돼요. 큰 눌림. 자, 여기까지는 상승하는 구간이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상승하는 구간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상승하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여기 구간대를 깨버립니다. 그죠? 깨버렸어요. 깨고 나서, 자,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큰 기준점, 자, 큰 기준점은 어디로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큰 눌림, 첫 번째 눌림들을 이제 큰 눌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 기준점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이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추세는 그대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깨버렸지만, 자, 아이고, 이게 뭐죠? 저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자, 큰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자, 살짝 이제 돌파하고 이제 물리고 이 큰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 부분, 네, 부분들을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자, 눌리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추세를 이어갈 거라면은 여기에서 돌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만약에 상승세가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이 추세를 또 깨버리겠죠. 여기 기준점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건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추세를 다시 올렸다가 살짝 눌렀다가 다시 또 가려고 해요. 그건 뭐예요? 아, 이거는 눌림이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런 구간대, 추세 이제 돌려주는 구간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추세 돌려주는 구간대에서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왜? 큰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돌려줄 때 매매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를 기준점, 그죠? 여기 이제 눌렸던 지점,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본다라면은 한 번도 여기에서 이 기준점을 이탈시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또다시 상승 추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또다시 상승 흐름이 한다면은 이 종고점을 돌파하는 상승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 얼마만큼의 상승폭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상승폭을 만들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이어가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는데 추세 이탈시키지 않네? 저점 계속 높여가네? 라고 한 번도 이 실현을 분할 매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부터 깨버리고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겨가지 않는 거예요.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타 매매 특성상, 그죠? 15%대, 20%대의 상승폭을 만들어주는 그런 특성상 여러분들이 매수한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상승폭을 만들어주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수익권이 들어오고 정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라면은 거기에서 바로바로 분할 매도를 이어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이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자, 현대퓨처넷이란 뭐지? 현대퓨처넷 보겠습니다. 현대퓨처넷. 자, 현대퓨처넷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연속성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오후장에서부터 장이 시작을 하면은 9시에서 10시에서 이제 가장 시세 분출이 가장 빨리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후장 돼서 다시 또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옵니다. 그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시점이 시장에서는 항상 꼭 정해진 규칙처럼 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 하셨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얼마든지 오후장에 다시 또 시세 분출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현대퓨처넷도 마찬가지죠. 자, 일봉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은, 자, 현대퓨처넷,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매집이 충분히 잘 되어 있었던 종목이에요. 똑같죠? 아까 전에 두올과 같은 똑같은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매집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매도된 물량은 나왔지만 어떻게 매집된 물량보다 매도된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나? 그죠? 여러분들, 자,
두월도 똑같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매도 물량이 끝까지 나온 종목이라면 추세를 그대로 이탈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눌리고 나서 우상향 방향으로 틀고 있다. 이거는 아직도 매도가 덜 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추적을 하다 보면은 그 종목군 안에서 다시 시세 분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도 여기에서부터 시세 분출을 하기 시작하니까 충분히 상승폭 만들어주죠. 만들어줄 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전고점 돌파나 또는 눌리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매도를 하고 매수가 들어가고 매도를 하고 매수가 들어가고 매도를 하고 제가 이 구간에서만 총 3번을 매매를 했습니다. 총 3번을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힘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파악을 하고 특징들을 알고 계신다라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자, 한 종목을 한번 제가 아까 전에 네오이지 홀딩스를 제가 조금 더 볼 건데, 자, 네오이지 홀딩스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눌리는 시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눌리는 시점에서부터 본다면,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부터 상승을 하고 나서 한 15%대 상승폭이 나왔어요. 그죠? 추세 이탈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추세 이탈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저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점 높여가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계속해서 상승세 만들어내고 한 15%대의 상승폭을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눌리고 상승할 만큼 나왔고 깨죠. 이렇게 저점을 깨버립니다. 깨고 나서 이 구간도 완전히 깨버려요. 그죠? 완전히 깹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구나, 끝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다시 갈 종목, 그러니까 그 종목이 다시 갈 종목들은 이 저점들을 상승폭을 충분히 만들어낸 뒤에는 다 깨버려요. 아시겠죠? 15%대, 뭐 20%대 상승폭을 만들고 난 뒤에는 이 추세를 꼭 깹니다. 꼭 깨는데 그렇게 깨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어디 시점이 저점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까지 본다면은 이 시간대, 자, 여기까지 보겠게요. 자, 11시까지 본다면은 이 종목이 여기에서 우상향으로 돌려줄 거야.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가 저점일 거야. 이러한 부분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점들을 일단은 상승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점들을 깰 거라는 특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그 뒤에 저점이 잡힐 때까지를 기다리셔야 돼요. 저점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시고, 자, 그리고 나서 바닥 다지죠. 바닥 다지고 난 뒤에, 자,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갈 것 같으면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저점을 높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다시 저점을 높여간다. 여기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여기가 최저점이죠. 최저점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조금 상승하고, 자, 소폭 상승하고 나서 다시 눌리고, 이 저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다시 상승할 종목이라면은 이러한 그림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추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가 저점이다. 단순히 생각을 하고 이런 시점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눌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눌리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저점을 돌려주니까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다시 높여주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한 관점에서 자, 추세를 다시 돌려줄 때, 그죠? 추세를 다시 돌려주는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자, 그래도 끝까지 지켜보고 여기에서 다시 상승세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바로 거래량을 터뜨려줘야 돼요. 거래량. 자, 추세 이탈시키지 않고요. 여전히 자, 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준점을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자, 기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자, 흘러가는 시점에서 자, 의미 있는 거래량들을 터뜨려주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매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거래량 터졌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추세 완전히 돌려주고, 여기에서 거래량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래량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 종목이 추세를 지켜주고, 이 저점을 지켜주고, 다시 거래량을 터뜨린다는 거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거야.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연소성 보여줄 거다. 자, 연소성 보여주고 상승폭 만들어줄 거다. 그러면은 이런 시세 분출이 나왔을 때 눌리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들어가시면 돼요. 매매를 들어가시면 자, 눌렸다. 다시 어떻게 돼요? 저점 이탈시켜주나요? 안 시켜주죠. 네. 저점 안 이탈시킵니다. 자, 이 구간 때 이 추세를 끝까지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거래량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추세 이어지면서 자, 상승세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눌리는 시점에서 매매를 했다라면은 수익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는다.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는다. 자, 죽어가는 종목이라면요. 죽어가는 종목이라면은 이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눌리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어요. 자, 눌리는 시점에서 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이 살짝 반등 나오다가 추세를 만약에 이탈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당연히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게 추세를 가는 종목은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가지 않는 종목은 추세를 바로 이탈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부터 눌리는 시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가 들어가면은 이 여기에서 추세를 이탈하는 이 시점까지의 손실률 자체는 뭐 거의 한 2%대에서 한 3%대, 굉장히 짧은 폭이에요. 짧은 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손실률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대부분의 종목들 거래량 이제 매집이 되어 있고 추세 돌려주고 상승하고 있는 시세 분출이 나오는 종목들은 눌리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은 거의 한 70%대, 80%대의 확률로 수익을 거의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한 10종목이 있다, 10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한 7종목, 8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어요. 매매 성공을 하고 그런데 뭐 2종목, 3종목 정도 만약에 손절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수익률 자체는 결국에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급등주들의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은 매매가 어렵지 않고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절을 다만 단타 매매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한테 선점을 하셔야 되고요.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선점을 하셔야 되고 초반 상승폭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빨리 승부를 내셔야 되고요. 승부를 내셔야 되고 그리고 바로 수익권에 들어오시면 분할 매도로 또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분할 매도를 이어가시는데 추세를 끝까지 보자. 추세를 끝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자, 급등폭이 충분히 상승폭이 15%대 이상 나온 종목들은 그 뒤로는 쳐다보지 말자. 그죠? 뭐 초반 상승폭이 한 번에 연속성을 띠면서 15%대, 20%대 나온 종목을 그런 구간대에서 이제 상승폭이 다 나온 시점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꼭지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대에서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그죠? 꼭지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한 특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아, 이제 15에서 20%대 상승폭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조정이 나오는구나. 이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꼭지에서 매매를 하지 않겠죠.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서 저점을 다 깨고, 그죠? 전저점을 다 깨고 충분한 다시 단기 역배열로 접어들고 나서 다시 저점을 돌려주는 추세, 이 다시 저점을 돌려주는 추세를 만들어주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터뜨려주는지, 이 기준점을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는지,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그날의 급등 종목들 중에서 추려낸다면은 다시 한번 오후장에도 충분히 단타 매매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면은 정말 앞으로의 그런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수익을 계속해서 또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 챙겨야 되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전문가님은 보통 몇 % 수익권에서 분할 매도를 처음 시도를 하세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요, 일단은 차트적으로만 일단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가창도 같이 봅니다. 호가창도 같이 보는데, 여기에서 이 상승하는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상승폭이 지금 나와주지만, 상승하는 시점에서 바로바로 이제 그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호가창 자체의 그 물량들이 굉장히 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게끔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막아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보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바로 매도를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점이 또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한 3% 정도의 기준점을 두고 이제 또 매매를 합니다. 분할 매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어떤 이제 뭐 여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트레이더들 경우에도 시초부터 무조건 뭐 3% 되면 익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대의 익절,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바로바로 그런 호가창을 못 보시는 분들한테는 바로바로 이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종고점을 돌파를 하는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종고점을 돌파를 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이어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가창도 네. 보시고 또 3% 정도의 기준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만의 기준과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왜 내 계좌는 매일매일 파란색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 방에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은요, 세원이고요. 5,600원, 비중 20%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 1.72%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세원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그 분들의 어떤 종목들을 또 이제 자, 한번 제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세원이라는 종목이죠. 가자님이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5,600원이시면요. 지금 수익권이시거든요. 5,600원이시면은 수익을 지금 충분히 좀 잘 보고 계시는데, 비중이 20%다.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뭐 본다라면은 지금 이제 충분히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매수를 했다라면은 뭐 한 50%대의 수익을 한번 봤었던 부분이거든요. 50%대의 수익을 한번 봤었던 부분인데, 올라갈 때 이제 뭐 수익을 일단은 뭐 비중이 지금 비중이 20%잖아요. 처음 뭐 비중을 얼마큼 두고 이제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이런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수익률이 뭐 이제 뭐 30% 한번 장대 한봉을 만들고 뭐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게 좋거든요.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게 좋은데 수익률 자체를 너무 크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차트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5,600원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 이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매수세가 강한데 여기에서 또 이제 매도된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매도된 물량이 많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갓 매집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갓 매집을 한 게 아니고 벌써 이전부터 여기에서부터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이전부터 매집되고 여기에서 물량 소화시킨 후에 다시 또 매집을 하고 주가를 매집된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 또 다시 또 재차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를 지금 끌어올린 형국인데 이 종목이 여기에서부터 본다라면 지금 충분히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상태예요. 여기에서도 나왔고 여기에서도 나왔고 그죠?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온 상태인데 이 종목이 여기에서 더 갈 수 있다. 네, 더 갈 수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전에 벌써 차익 실현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갔다 눌린 시점에서 정말 매수를 잘하신 거거든요. 눌린 시점에서 매수 정말 잘하신 건데 여기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온 상태에서 이런 구간대에서 뭐 매도를 좀 하지 않으셨다면은 조금 여기에서 좀 실수를 좀 하셨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매집이 이미 되어 있었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을 이제 간 매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박스권 만들고 있는데 추세는 좋습니다. 추세는 좋은데 저는 한 번 더 조금 일부 여기에서 이 구간대라도 지금이라도 조금 비중을 한 10% 정도, 네, 절반 정도는 일단 이익 실현을 해놓고요. 해놓고 난 뒤에 만약에 매수가 이탈하면은 매수가까지 내려오면 정리를 바로 하시면 돼요. 매수가에 내려오시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뭐 충분히 좀 싼 가격에 다시 또 이제 매수를 하면 되니까 굳이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여기에서 10% 정도의 이 실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없는 박스권 구간이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돼서는 목표가를 크게 높게 보지 마시고요. 높게 보지 마시고 한 8,000원대 구간 또는 이제 8,500원대 구간에서 저는 전략 입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시점이 바로 쌍봉이거든요. 네, 쌍봉에서 지금 저 방금 김우선 아나운서님이 살짝 비집 웃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쌍봉에서 맞고 지금 아니요. 떨어지는 구간이라서, 자, 충분히 이 구간대에서 다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한 10% 정도 입절을 하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세원 종목에 대해서 절반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 더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웃으셨나요? 제가 정리 네? 잘한 거 맞나요? 네, 정리 잘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무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솔루션이고요. 51,273원, 비중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2.64% 내림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벤처 타자님이 올려주셨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풍력, 이제 친환경 관련주잖아요. 친환경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지금 꽤 많이 그 기대치가 많이 지금 높여지면서 일단은 주가가 최근에 이제 꽤 많이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상승을 한데 지금은 이제 좀 치여가고 있는 단계인데, 얼마 전에 이 회사의 재무적인 부분,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하나솔루션 자체의 재무적인 부분은 좋지 않은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 하나갤러리아와 이제 그 자회사가 이제 하나갤러리아인데 그 회사와 이제 합병을 한다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갤러리아 자체 그 회사 자체는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매출도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합병 시너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라면은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자금적인 부분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뭐 이제 그런 이제 테마성 자체나 그리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또 더 추가적인 어떤 이제 기대치가 좀 많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단기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단기 쌍바닥을 지금 만들고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그러한 이슈나 그러한 부분들이 이 종목의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기에서 이 저점대를 이탈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 4만 원대를 이탈시키지 않고 다시 여기에서 추세를 돌려가면 이 4만 원대를 지켜주고 다시 우상향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슈가 있고 그러한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주가는 여기 이 구간대에서 먼저 선반영이 다 되었다라고 이제 인식이 된다라면은요. 인식이 된다라면은 이 구간마저도 깨버릴 수가 있어요. 이 구간마저도 깨버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최종적인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 버틸 수 있는 구간대는 한 35,000원대까지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5,000원대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바로 여기에서 이 4만 원대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더 지켜보셔도 되되,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4만 원대를 만약에 이탈시킨다라면은 35,000원이 마지막 이 종목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점, 네, 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4만 원대 이탈하는 시점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이어가시고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바로 반등이 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35,000원대를 기준점으로 잡고 바로 이제 손절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탈 나오면요, 그때 돼서는 말 그대로 이 종목은 여기가 꼭지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네,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역대급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하락 추세 이어지면은 그때 돼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바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이 종목에 대해서 35,000원을 마지막 기준으로 삼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손실 보고 계신데요. 대응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MP한강이고요. 1,14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살펴보면 보합 마감했나요? 1,08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이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MP 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종목이 좀 뭐랄까요? 그 화장품 관련 섹터이기도 하면서 또 다르게 또 지금 뭔가를 또 하고 있는 회사라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근데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제 정배열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정배열이긴 하나 굉장히 이걸 뭐랄까요? 좀 더티해요. 그러니까 차트 자체가. 이게 급등주의이기도 하면서 매집주의이기도 하지만 그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이 종목을 주도를 하고 있는 주도 세력들은 굉장히 성격 자체가 이런 좀 더티하다. 그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은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테마주들도 그렇고 매집이 좀 잘 되어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급등주들도 그렇고 굉장히 끼를 잘 부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끼들을 만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그 주도 세력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금력이 풍부하냐 없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따라서 차트의 그림들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좋고 안 좋고가 이제 쫙 보이거든요 차트에서. 그런데 이 MP한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차트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매매가 한번 들어가면은 윗꼬리도 굉장히 좀 잘 달리고 그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매를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단은 뭐 자한그룹, 그러니까 자한그룹하고 이제 액면병합이 있어요. 자한그룹하고 액면병합이 있긴 한데 거기에 따라서 좀 이슈가 좀 이제 반영이 되었었거든요. 반영이 되고 나서 주가가 다시 또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저는 여기를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굉장히 단순하게 보시면서 비중이 10%시잖아요. 10%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주가가 또 얼마든지 또 반등이 또 나올 수는 있어요. 윗꼬리는 달리지만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좀 움직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다시 또 순간 상승폭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여기에서 우상향 방향으로 계속해서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날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제 다시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또다시 윗꼬리를 달릴지 모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기 힘드신 어떤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제 예약 매매로 걸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약 매매로 걸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준점은 한 900원대로 잡으시고요. 900원대로 잡으시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900원대를 기준점으로 잡고 바로 이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종목이다. 예, 여기에서 윗꼬리가 많이 반출이 되어 있다는 거는 매집이 되어 있던 물량들이 굉장히 매도가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매도가 커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순간적인 또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 돼선 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900원대를 기준점으로 잡고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그때 돼서는 손절로 대응을 한번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MP한강에 대해서는 반등 시에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기준점을 900원대로 잡으시고 대응하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 28,150원, 비중은 6%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0.21% 상승했는데요. 이 종목 전문가님, 전기요금 인상 이슈로 최근에 상승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어, 일단은 이 한국전력은 여기 이제 급등할 때부터 그죠? 여기 이 주가가 이제 이 시점에서부터 12월 달이죠. 이 12월 달에서 굉장히 개인들의 어떤 그 입에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했던 네.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이제 휘말렸었던 그러니까 구설수라고 하면 조금 이제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친환경 정책 관련주와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장기 투자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 거래량이 터진 거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4,5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매집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집을 좀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워낙에 유통주의수 자체가 큰 종목이고 워낙에 우량주가 대형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순간에 다 매집을 해 갈 수는 없어요. 한순간에 다 매집을 해 갈 수는 없지만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거래량 없는 조정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이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이에요. 전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자, 자로 잰 듯이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추세 그대로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의 어떤 그런 선정성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하시되 다만 지금 시점에서부터 조금씩 한 번 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끌고 가시되 지금 이제 한 24,150원대 정도 내려왔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한 번에 비중 크게 넣지 마시고 조금씩 추가 매수하시면서 장기 투자를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집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래산업이고요. 8,920원, 33.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5, 6년 전쯤에 사둔 건데 앞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미래산업 오늘 0.6% 상승했습니다.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중이 33.5% 55%시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래산업은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죠? 이 회사가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정말 생뚱맞게 또 마스크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종목들은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보죠. 그죠? 안 좋게 보고 이제 그런 이제 인식이 좀 강한 종목이라 가지고 일단은 뭐 종목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이런 구간대에서 급등이 나오니까 네, 급등 이제 매집이 돼 가지고 이제 급등 그런 시세 분출을 강하게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시점에서부터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을 겨우 다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볼게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한 역배열로 들어섰잖아요. 역배열로 들어서고 여기에서 이평선들이 좀 모이는 구간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40일 이평선까지 완전히 다 내려오면은 이평선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 종목이 이 구간대 여기 5,000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준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평선들이 완전히 모였을 때 혹시나 만약에 이러한 거래량이 만약에 다시 한번 터져준다. 네, 이러한 거래량이 만약에 한번 더 터져준다라고 한다면은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한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돼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돼서 탈출할 수 있는 혹시나 아니면은 손실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보시고 그리고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어떤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펼쳐지면서 매집을 만들어준다라면은 그때 눌리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이제 한번 추가 매수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세 분출이 나와줄 때 그때 돼서 네, 빠져나오는 쪽으로 이제 대응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이게 손실폭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라서 쉽게 어느 정도의 손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재무 상태가 뭐 조금씩은 또 이제 호전이 되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의 손실은 좀 감안을 하시고 좀 이제 빠져나오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미래 산업에 대해서 시세 분출이 나올 때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셔서 속상하실 텐데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방송 시청하시면서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포인트 엔지니어링이고요. 3,492원, 비중 5%, 주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1.08% 상승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종목은 뭐 회사 자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런 재무 건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난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뭐 재무 상태가 좋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뭐 저자 전환이 생기고 그런 회사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이 종목도 말 그대로 이제 급등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인데 어, 일단은 회사적인 부분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끌고 가시되, 여기 최근에 좀 이제,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매도된 물량은 아직 조금 적고,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매집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비중 자체가 5%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해봐도 될 자리인 것 같아요. 한 3,000원대, 한 3,100원에서 한 3,000원대 구간대에서 기준점을 잡으시고 여기에서 이 구간 안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신다면은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해줄 때 여기 시세 분출을 해주면서 3,500원대를 돌파를 해주면은 목표가는 한 3,600원대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 네, 3,600원대까지 보시고 그런데 너무 크게 그러니까 너무 높게 볼 필요는 없어요. 포인트 엔지니어링 자체를 너무 높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어차피 매집된 종목들은 시세 분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가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게까지 보지 마시고 주가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이 3,600원대 정도 구간대에서 목표가를 잡고 바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3,000원대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자. 그리고 목표가는 3,600원대라고 정해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라이콤이고요. 15,03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라이콤은 1.78%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라이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42분 정도 됐는데 다른 종목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일단은 빨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추세가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죠? 추세가 그대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고점 찍고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점이 다시 깨지고 이제 추세가 이제 끝나는 말 그대로 이제 변곡점을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추세 변곡점을 지금 만든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또 이런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바로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바로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 가지고 일단은 비중 축소부터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손실 자체가 조금 커질 수 있어요. 손실 자체가 좀 클 수는 있는데 한번 뭐 이런 자리, 여기 자리에서 자, 여기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를 한번 제가 그어 볼게요. 여기 자리. 지금 11,200원대에서 이 자리 만약에 돌파 못 나오잖아요. 이 자리 만약에 돌파 못 나오면은 다시 그대로 다시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대한 좀 빨리 네, 이라이콤은 최대한 좀 빨리 바로 대응을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라이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무백스고요. 6,25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살펴보면요. 현대무백스는 1.83%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스펙 상장한 업종이죠, 이거?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굉장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커머스 쪽으로 이제 그런 이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뭐 유통이나 뭐 그다음에 뭐 식품이나 뭐 자동차 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에서 지금 그런 이제 무인 물류 자동화 설비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높은 회사다.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높은 회사고,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종목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상장하면서 매집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상장하면서 매집을 하고 주가 충분히 시세 분출시키고 그 다음에 조정 나오고 이러한 구간대에서 차익 실현 충분히 나왔고요. 이런 윗꼬리, 고점대 윗꼬리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장대 한번 만들고 나서 다시 이제 거래량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세가 지금 밀리잖아요. 지금 추세가 밀리면은 다시 한번 이 자리, 이 자리 순간적인 이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이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4,300원대까지 보시고요. 4,300원대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면은 이 종목은 꽤나 오랫동안 다시 이제 바닥권까지 한 3,5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래 끌고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또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면 좋겠지만 너무 워낙에 지금 고점 구간대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간 상황이라서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또 일단 비중이 20%고 손실이 또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지금 시점에서 바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 4,600원대 구간대에서 이탈이 나온다라면 일단 비중부터 먼저 축소를 하시고요. 손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흘러내리는지 보시고요. 흘러내리고 나서 다시 바닥 구간대에서 다시 이제 또 매집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바닥 구간에서.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한 3,500원대 구간대에서 다시 추세 좀 돌려주면서 다시 매집을 해주는 그런 이제 형태가 나타난다면은 그때 돼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때의 손실을 봤었던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방향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자리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 지켜주고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정말 천만다행인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기준점은 4,600원대 잡고 바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무백스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남겨주셨는데요.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여전히 일단은 저희 눈부신 우리 김은성 아나운서님하고 방송을 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네. 그리고 멋지신 김대명 전문가님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뵈서 더 많은 것을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또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스튜디오에 나와 주실 거죠? 스튜디오에 당연히 나가야죠. 네. 당연히 나가죠. 우리 또 눈부신 또 김우성 아나운서님께로 또 나가야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